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보증금이 있는 한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압류당했다라는 통지를 받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제 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차인에게 빌려주되 월세 미납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한 보증금을 임대인이 맡아뒀다가 계약 끝날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증금 돌려주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그리고 그 반환을 해주는 상대방은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임차인의 채권자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증금 달라, 이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압류나 가압류 이런 형태로 법원에서 이제 문서가 송달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보증금의 압류에 관해서 가압류를 포함하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압류나 압류나 사실 임차인의 재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명확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재판상 절차에 따른 것이고, 임차인의 채권자, 그러니까 임차인의 어떤 돈을 빌려주는 사람 혹은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출하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두려우실 수도 있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당장은 좀 냉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임시로 진행하는 것이고, 압류는 본 소송을 이미 거치고 나서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지 말라라고 이제 저지시키는 그런 효력 있는 결정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가압류나 압류 통지를 받게 되시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로 이제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제3채무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의 채무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고 그렇게 되면은 빚을 진 사람이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죠. 근데 이 채무자도 다른 사람한테 또 채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럼 은행이 채권자고 제가 채무자죠. 근데 제가 또 다른 은행, 예를 들면은 돈을 빌린 은행이 A은행이라고 하면 돈을 제가 예금한 은행이 B은행이라고 있으면 B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채권자죠. 왜냐면 은행에다가 내 예금 채권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B은행은 저에 대해서 채권자, 저는 A은행에 대해서 채권자. 그러면 A은행과 B은행 사이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돈을 달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만,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다른 채무자, 즉 제3채무자한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거나 이제 가압류하는 그런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있고 임차인의 채무자로서 임대인이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채무자냐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돈으로만 딱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채권으로 딱 보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있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임차인의 채권자가 나한테 돈을 대신 달라, 이 사람 나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보증금을 대신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압류나 압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되게 될 때 이제 임대인들은 보통 제3채무자로서 입장을 밝히라는 문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보증금, 계약기간 또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공제될 금액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객관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능하면 솔직하게 기재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통지를 받고 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불쾌해하시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굉장히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또 안전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압류하는 거를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보증금이 있는 한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보증금은 일종의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이제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억대의 돈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은 금전의 목적이 무엇이냐? 임대차 계약과 관련돼서 거의 모든 손해, 채무를 담보할 목적에서 내가 맡아두고 있는 돈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월세를 미납했을 때, 또 뭔가 손해배상 의무가 생겼을 때, 뭐 집을 다 부셔놨거나 뭐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서 내가 원상회복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거나, 무엇보다도 건물을 나한테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 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의 효력은 굉장히 강력하고, 법원에서도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한 모든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 당연히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고, 그에 관해서 별다른 의사표시조차 필요 없다. 이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보증금이 그만큼 강력한 담보라는 뜻을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압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사람이 월세 안 냈어, 그럼 그 금액을 내 보증금에서 얼마든지 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원상회복 비용도 다 깎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머무는 동안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본 금액까지도 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압류됐다고 해서 이거를 당장 채권자한테 바로 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주시는 게, 이거 지금 이 사람 문제 생겼는데 이거 계약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현재의 유효한 임대차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만약 내가 연장을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거의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올해 이제 말까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뭐 2년 연장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사이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이 연장의 효력을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끼리 합의해서 늘리기로 했으니까 지금 못 줘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걸 들어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받아둔 임대차 보증금은 공탁을 하셔야 되고, 임차인한테 새로 보증금을 받아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반환해야 되는 보증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탁하거나 아니면 채권자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압류나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으시기 전에 둘이 합의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했다면 그거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압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주시는 질문들을 종합해서 제가 이제 좀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 통지를 받는 건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차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월세가 미납될 가능성이 있거나 명도를 거절당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사실적인 거니까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라고 하면서 임대인이 돈을 안 주고 있으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나한테 돈을 대신 달라고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추심 혹은 전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한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지키는 거예요. 보통 가압류, 압류 결정문에 채무를 공탁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나는 이거 공탁을 해버리면 어차피 자기들끼리 싸워서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나는 이제 그냥 이 법적인 공방에서 노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증금을 공탁해버리면 신용 좋지 않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아둔 담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탁을 해버리면 공탁금에 대해서 내가 공제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은 반드시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축적된 경우에만 공탁 혹은 채권자에게 지급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절대 지급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이중지급의 우려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 관련한 임대인의 채무가 모두 공제됐을 때, 예를 들면 밀린 월세라던가 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라던가 이후에 거주에 따른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다 공제한 이후에 지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한 경우에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둘 다 충족되기 어렵다고 하면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한 거는 꼭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어야 집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를 들어줄 필요는 당연히 없는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뭐 비용 같은 걸 생각해 보시고 좀 조언을 많이 받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렸는데 이 명도 소송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뭐 1억 보증금이 있었는데 월세 미납분 이런 거 다 떼고 나니까 한 3천만 원 남았다. 그리고 3천만 원을 공탁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나 채무자는 이거 왜 공제했냐 하면서 분쟁에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제의 근거가 좀 명확하다면, 예를 들면 월세가 안 들어온 근거가 명확하고 원상회복 비용도 적정하게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안 나간 기간 동안 적절한 시세와 그 비용에 따라서 내가 공제한 것이 맞다고 하면 분쟁이 진행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제를 하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장 지금 돈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완전히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이제 철저하게 상대방의 그 소송을 방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공격해서 공제 사유가 없다는 걸 막 입증을 하면서 분쟁을 격화시켜야만 받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 쉽게 뛰어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이러한 분쟁에 쉽게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위에 소개해드린 그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게 되면 재산을 더 잘 지키실 수 있고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